여러분의 자산이 1억에서 2억으로 불어날 때와 9억에서 10억으로 불어날 때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대부분은 덩치가 큰 9억에서 10억 가는 게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숫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산이 9억에서 10억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자산 증식의 86%는 여러분의 노동이 아니라 돈이 벌어다 줍니다. 처음 1억을 모을 때는 저축이 78%를 차지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야 하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부터는 내가 숨만 쉬어도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내 월급을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딱 이 5억이라는 숫자 언저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원하던 5억을 손에 쥐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 S&P 500을 보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두 가지 공포가 엄습하죠. 하나는 지금 들어가면 역사적 고점, 그러니까 상투를 잡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들게 불린 내 돈, 나중에 세금으로 다 뜯기는 건 아닐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5억이라는 돈이 주는 공포를 설렘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고점에 투자하는 것이 왜 통계적으로 더 안전한지, 그리고 5억 원의 수익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결정적인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돈을 쥐고도 가난해지는지 그 뼈 아픈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많은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꼭지 아닐까라는 공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S&P 500 차트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 생각이 여러분의 부를 가장 크게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1989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 투자한 사람이 1년, 3년, 5년 수익률이 고점이 아닐 때 투자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신고점을 뚫는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경제가 튼튼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위험 신호로 착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S&P 500은 무려 57번이나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고점이라 무서워서 못 샀던 분들은 작년에만 57번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0년 대생이신 김 부장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은퇴 자금 5억 원을 모으셨습니다. 2013년 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미국 증시는 연일 오르고 있었죠. 김 부장님은 차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거품이 꺼지면 그때 들어가자. 그리고 그 5억 원을 안전하게 예금에만 넣어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락장은 오지 않았고 시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기다리는 동안 짜장면 값은 2배가 되었고 아파트 값은 3배가 되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5억 원은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질 가치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주식이 떨어질까 봐 걱정한 위험보다 투자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기회비용의 상실이 김 부장님의 노후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겁니다. 고점 공포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건 실제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번 분들이 겪는 비극입니다.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22%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번에는 박 이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이사님은 김 부장님과 달리 과감하게 투자해서 은퇴 자금을 잘 불렸습니다.
운 좋게 5억 원의 수익을 실현했죠. 통장에 찍힌 돈을 보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해 5월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박 이사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세금이 무려 1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5억을 벌었는데 1억 넘게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익의 5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면 원금이 계속 불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세금으로 뭉텅이 돈이 빠져나가면 복리 효과가 뚝 끊겨버립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 관리를 못하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금융 문맹이 낳은 참사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5억을 쥐고도 불안한지 김 부장님과 박 이사님의 실수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이런 후회가 밀려오고 있나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투자의 신은 타이밍을 맞추지만 부자는 시간을 삽니다. 여기 시간을 사서 승리한 역사상 최악의 마이너스의 손, 존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아저씨는 정말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투자를 결심하고 목돈을 넣은 날은 언제나 역사적인 폭락 직전이었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 2000년 닷컴 버블 꼭대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 기가 막히게도 제일 비쌀 때만 골라서 샀습니다. 누가 보면 인간 지표라고 놀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존 아저씨가 결국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는 딱 하나만 잘했습니다.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폭락장이 와서 계좌가 파랗게 멍이 들어도 그는 S&P 500이라는 미국의 우량 기업들을 믿고 시장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S&P 500 ETF인 VOE.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가 넘습니다. 존 아저씨는 타이밍을 맞추려 애쓰는 대신 이 11%의 복리가 일할 시간을 준 겁니다.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 스테이 인베스티드. 이것이 바로 존 아저씨가 투자의 신들을 이기고 부자가 된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5억 자산을 지키고 불려줄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3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4% 인출 법칙과 현금 흐름 세팅입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재무학에서는 4%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에서 매년 4%만 빼서 쓰면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30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5억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2천만 원, 월 160만 원 정도를 인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S&P 500 ETF인 VO를 베이스로 깔아두시되 은퇴 생활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당 성장 ETF인 SCHD나 하락장 방어에 유리한 커버드콜 ETF인 제피 같은 상품을 적절히 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산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퍼쓰면서도 우물의 수위가 줄어들지 않는, 마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어떤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으신가요? 성장이냐, 배당이냐?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비율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앞서 박 이사님이 울면서 냈던 세금 1억 원을 영원으로 만드는 마법, 바로 부부 증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외 주식으로 5억 원의 수익이 난 상태라면 그 주식을 팔지 말고 그대로 배우자 계좌로 이체해 주십시오. 이걸 증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주식을 받은 시점의 가격이 새로운 취득가액 즉 원가가 됩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직후에 주식을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금액과 취득 금액이 거의 같으니
차익이 영원이 되고 낼 세금도 영원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세금 1억 원을 아끼는 겁니다. 1억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2년치 연봉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 논의로 인해 2월 과세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최신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50대 부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절세 계좌 3총사를 풀가동하는 겁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혜택을 퍼주는 계좌들이 있습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입니다. 일단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과세이연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먼 훗날 연금 받을 때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매년 떼어야 할 세금 15.4%가 계좌에 남아서 다시 재투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스노우볼 효과는 10년, 20년 뒤에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금을 미루는 것, 그것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무이자 대출과도 같습니다. 이 혜택을 발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5억이라는 숫자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억 전까지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해야 했지만 5억 후부터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고점 공포를 이겨내는 통계의 힘을 확인했고 세금 폭탄을 피하는 현명한 증여와 계좌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시장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끈기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존 아저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 S&P 500이 너무 비싸 보이나요? 10년 뒤 차트를 보면 오늘이 가장 싼 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고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투자에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높은 벽은 사실 여러분이 딛고 올라설 계단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켜서 증권사 앱을 여십시오. 내가 ISA 계좌는 있는지, 연금저축 한도는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단 한 주라도 S&P 500 ETF를 매수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스노우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목표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와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짐들이 모여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당겨올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